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5살 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친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전국을 떠돌며 돈을 벌어오겠다던 아버지는 한 번 일을 나가시면 한 달, 두 달 동안은 거의 연락이 없으셨죠. 겨우 공과금을 낼 수 있었던 형편에 친정엄마는 남동생과 저만 바라보시며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결국 무리한 탓에 시름시름 앓다가 합병증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등지셨어요. 엄마의 장례식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왕래하던 친척도 없었던 데다 어린 저희 두 남매가 할 수 있는 건 그다지 없었거든요. 뒤늦게 연락이 닿은 아버지는 5일장을 모두 마치고서야 얼굴을 비추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은 거였죠. 그땐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면서도 저희 곁에 없던 아버지가 원망스럽더군요.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는 저에게 더더욱 각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죠? 오늘 여러분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욕심이 과해 결국 파국을 맞이한 시어머니 이야기예요. 요즘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한테 많은 걸 바라면 안 되는 세상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바라기만 하셨던 분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제가 결혼 초반에는 믿고 의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이 아닌 걸 느꼈고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팀장님, 부르셨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민정씨.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정직원 한 자리 추천하라고 위에서 지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팀원들이 하나같이 민정씨를 추천해서요. 민정씨 생각을 물어보려고요. 네? 정직원이요? 정말이에요? 네, 처음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공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대단한데 특히 권 부장님이 민정씨 칭찬을 엄청 하던데요. 제가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권 부장님 덕분에 공장일 시작했거든요. 그 정직원 추천받으면 저 정말 계속 회사 다니는 건가요? 글쎄요, 심사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본사에서도 반응이 좋아서요. 지난번에 민정씨가 아이디어 낸 것도 아주 큰 성과를 얻었으니 정직원은 따놓은 당상이죠.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열심히 일할 자신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요. 조만간 자리 새로 만들어줄 테니까 좋은 소식 기다려봅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람된 얘기지만 사회생활 해봐서 느낀 게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학벌이 중요시되는 세상이라 그게 꼭 필수는 아니라지만 정직원 되면 여러모로 기회가 많으니 검정고시도 보시고 여러모로 학업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땐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요. 저 정말이요? 아휴.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니에요. 그럼 나가서 일 봐요. 본사에서 소식 내려오면 알려줄게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물론 지금도 어디에서 무얼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을 마주해야 했기에 일일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이겠네요. 중학생이던 남동생은 엄마의 죽음 이후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공부에 매진하며 큰 꿈을 키우고 있었고 저는 그런 동생을 열심히 뒷바라지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동네에 자주 왕래하던 이웃의 소개로 한 식품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시간제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저를 좋게 봐준 공장 직원 덕분에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게 되었고 사무보조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그동안 제가 일했던 모습을 좋게 봐주었던 본사 관계자 덕분에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2살이 되던 해 본사에서 발령받아 내려온 새 팀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이 현재 제 남편이랍니다. 남편은 저를 유독 잘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제 상황도 모르고 주제 넘는다며 알게 모르게 회사 내에서 왕따 비슷한 걸 당하고 있었는데 가족을 생각해서 이 악물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저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어 주었던 게 바로 남편입니다. 저희는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었고 꼬박 1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엄마,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민정 씨, 내가 결혼하고 싶다던 사람이야.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 어서 와요. 현석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얘가 30이 넘도록 장가를 안 가길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이렇게 어여쁜 신부감을 데려오다니. 내가 결혼 생각이 없다가 민정이 만나면서 결혼해야겠다 싶더라고. 어이구, 그러냐? 그나저나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는 분들이지? 어떤 집안인지는 내가 대충 알아야지. 사실은 1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남동생이랑 둘이 지내고 있고요. 어이구, 저런. 그럼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연락을 끊고 지낸 지가 제법 되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엄마, 내가 말할까 했는데 그래도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하겠다고 해서 미리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이해한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딱하구나. 나이도 어린데 그동안 고생 많았겠네. 아니에요. 다행히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이렇게 일도 할 수 있고 그랬는걸요? 엄마, 그래도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처남이 작년에 대학 입학했는데 서울 의대를 갔다니까. 뭐? 그거 참 축하할 일이구나. 민정이라고 했니? 네가 정말 고생했겠어. 말 안 해도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알 것 같구나. 둘이 결혼할 마음이 진심이라면 난 허락하마. 민정이 너도 여기가 네 집이다 생각하고. 어머니, 그럼 저희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 사돈들이 안 계시니 혼수나 예단은 최소화하자꾸나. 신혼집도 당장 얻기엔 무리가 좀 있으니 일단은 우리 집에서 살림 시작해. 너도 배운다 생각하고 지내면 좋을 것 같구나. 사돈 총각이 걱정되면 지척에 방 하나 구해서 왕래해도 되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은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기숙사 생활하느라 괜찮아요. 저희가 살던 집 있으니 그대로 두고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해야죠 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할게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누구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가족의 정이 그리웠던 저로선 그 눈빛이 얼마나 반가웠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고 시댁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회사를 다니며 집안 살림도 배우고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지쳐갈 때쯤 저희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고 몸조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기쁘고 벅찼는데 조금의 변화도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처음과는 다른 태도로 저를 대하셨거든요. 다정다감하고 세심한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어요. 저는 제가 실수를 많이 하고 덤벙거림이 잦아서 그저 잔소리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무렵 시동생 부부가 결혼을 했고 몇 번은 얼굴도 자주 보고 살가운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 발길을 끊더라고요. 여보, 도련님은 왜 집에 자주 안 오셔? 일이 많이 바쁘신가?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당신한테 말해줄 상황이 아니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연락도 자주 없으시고 동서도 처음에는 안부 연락도 잘하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싶네.
걱정돼. 그게 사실은 재수 씨가 엄마랑 좀 싸웠거든. 재수 씨 성격 센 거 알지? 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고집이 어디 가겠어? 왜? 뭔데 그래? 당신도 요즘 느끼고 있지 않아? 우리 엄마 처음이랑 많이 달라진 거. 그야 내가 실수도 많이 하니까 은진이 챙기면서 살림도 하랴 이것저것 정신없거든. 그래서 성에 안 차시니까 그러실 수 있지. 아니, 내가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근데 현준이가 연락 와서 하는 말이 계속 엄마가 이런 식이면 자식들 다 잃는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 엄마랑 싸우고 나서 연락 온 거라 앞뒤 내용 들은 게 없어서 좀 벙찌긴 하지만 혹시 엄마가 괴롭히거나 그래? 무슨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날 괴롭히다니. 아니, 혹시나 해서. 아니면 말고. 그나저나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안 좋다는데 임원진들 회의 소집하고 난리도 아니야.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만 죽어나게 생겼어. 그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글쎄, 잘못되면 다 잘리는 거지 뭐. 아무튼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에 내가 다 생각해둔 게 있으니까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알겠어. 뭐든 해먹고 살면 되니까 난 당신 믿어. 그냥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따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시어머니를 정말 살들이 모셨어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끼를 꼬박 차려드렸고 아프거나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말이죠. 그러다 저희 가족에게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남편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거였어요. 당장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 남편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고 택배 상하차 일부터 공장까지 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워낙 밤낮 없이 일하는 탓에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저는 허리끈 졸라매며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서울에 있는 회사에 남편이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좋은 기회라 저희 형편에 거절할 수 없었고 남편은 당장이라도 이사를 가야 한다며 분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서울에 자리를 잡고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돈도 벌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고 남편은 서울집을 알아본다며 매주 주말마다 바삐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엄마, 말씀하세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범도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해서 서울에 집을 얻어줄까도 싶었다. 그런데 자리 잡으려면 시간도 좀 걸릴 것이고 너희도 알다시피 작은 애가 집에 통 오질 않잖니. 지 마누라한테 잡혀서는 거의 인연 끊을 기세더구나. 현준이가 그래요? 엄마랑 인연을 끊자고? 그렇게 말은 안 했지. 걘 종종 연락 와서 안부 묻긴 하더라. 근데 며느리라고 있는 게 몇 번 혼냈더니 어쩜 그렇게 발길을 싹 끊냐? 부잣집 딸내미라 그런가 자존심이 영. 아무튼 알아서 잘 먹고 살라고 하고 나는 내가 가진 재산 모두를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엄마, 갑자기요? 아직 정정하신데 왜 그런 말을 해?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다.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다 쥐고 있니? 그러니 큰애 자리 잡고 형편 나아질 때까지만 너희 분가하지 말고 여기 살아라. 현석이 너는 회사 다녀야 하니까 작은 방 구해서 살던가 그러고. 뭐, 상관은 없는데 저희도 상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라서요. 이미 집도 보러 다니고 해서. 아니, 그럼 날 두고 간다는 얘기야?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으라고? 도대체 아들이라고 꼴랑 2명 있는데 어쩜 다 이기적이니? 그동안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한 게 얼만데.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엄마 안 모신대? 이사가도 자주 내려올 거고. 이 사람이 워낙 엄마 잘 챙기잖아요. 그래서 서운해서 하는 말이야. 하루아침에 다 나가버리면 나 혼자 무슨 재미로 살라는 거니? 고려장도 아니고 혼자 살다 죽으라는 거밖에 더 되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여보, 내가 어머니 모시고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니까 돌봐드려야 하는 건 맞아. 은진이도 여기서 학교 다니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당신도 자리 잡고 어느 정도 나아지면 상황 봐서 살림 합치든지 해요. 당장 회사 생활하느라 힘들 거잖아. 역시 우리 큰며느리밖에 없구나. 내가 말한 대로 너희한테 이 재산 다 물려주마. 그러니 더 바랄 것도 없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는 남편이 서울로 취직을 하고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기자 불쌍한 척을 하며 저를 붙잡으셨어요. 솔직히 그동안 모시고 살면서 힘들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며느리로서 제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준 감사함의 의미로 갚으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시동생네와 왕래도 거의 안 하고 동서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했던가요? 동서가 왜 시어머니와 싸우고 연락을 끊고 사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군요. 남편이 서울로 가고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완전 하녀 취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잔소리만 하셨지만 이번에는 사사건건 살림 간섭에 사소한 것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사람 욕심이라는 게 제가 조금만 고생하면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저희 가족이 잘 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정말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이에게 집중을 못하더라도 시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은 없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하루하루 저는 지쳐갔습니다. 예. 너는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배추 절이는 걸 못해? 내가 꼭 2주먹만 넣으라 했지. 어머니, 이번엔 제가 혼자 해본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아니, 그러게 왜 시키지도 않은 거래? 살림 거덜내려고 아주 작정을 했지. 너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그리고 내가 동네 여편네들 데리고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는데 그놈의 갈비찜이 어려워? 밥상엔 죄다 풀떼기에. 아휴 진짜. 어머니가 채식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다 찬성하신 거라고. 그래서 나물도 힘들게 공수해 온 건데. 아 몰라. 여편네들이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뒷말이나 안 하고 다니면 몰라. 아휴 내 속이야. 하나만 속 썩이면 됐지. 그나마 하나 있는 며느리가 쓸모도 없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 쓸모가 없다뇨? 어머니, 저 어머니 모신 것만 10년이 넘어요. 그동안 수발 다 들어드리고 아프시면 병원 다 모셔다 드리고 지난번에 사고 나셨을 때도 휠체어 타자고 하니까 보기 안 좋다면서 저한테 업어달라고 하셨죠? 그때도 군말 없이 다 했어요. 그런 저한테 어떻게 이러세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이제 본색을 드러낸다 이거야? 재산 물려준다고 하니 빌빌 길 땐 언제고. 왜? 진짜 이게 너희 거라도 되는 줄 아니? 웃기지도 않는다 얘. 어머니 해도 너무하세요. 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집 온 것도 맞고 보잘것없는 집안인 것도 맞는데요. 어머니가 절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어머니 정도 아니고. 동서가 왜 어머님이랑 연락 끊고 사는지 저는 100번 1000번 이해할 것 같네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결국 시어머니와 큰 말다툼 이후 심란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동서한테 웬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자신이 그동안 왜 발길을 끊었는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가뜩이나 심란한 마음에 동서의 전화를 받으니 이제는 저도 결정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명절이나 생신, 시댁 행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확실히 해방감이라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재산을 물려받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시동생 부부와 자주 만나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여가 생활도 하고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저희만의 생활을 했어요.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아이도 고3 수험생이 되었고 시동생 부부는 늦둥이를 얻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라는 시련은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던 저에게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얘, 요즘 통 연락도 없고 은진이랑 다 잘 살고 있지? 네. 어머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연락한다니.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말이다. 상태가 좋지 않더구나. 네? 병원이요?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은 뭔데요? 어디 편찮으세요? 애미야,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구나. 1년 내로 죽는다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하셨잖아요. 갑자기요? 무슨 병인데요? 암이라고 하는구나. 검사랑 검사는 다 해봤지. 길어봤자 1년이라고 하는데. 어머, 어머니 어떡해요? 어머니가 암이라니. 이거 그이도 알아요? 동선애도 아냐고요. 아니, 너한테 제일 먼저 연락한 거다. 그래도 널 제일 믿고 의지했잖니. 아니, 저 지금 너무 충격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은 어디세요? 나야 집에 있지. 통원 치료하면서 수술 날짜 잡고 항암 치료하면 된다는데 너무 겁이 나는구나.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의료기술 좋아져서 완치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그이한테 말하고 내려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래서 말인데 은진이도 수능 앞두고 있고 너한테 이런 말 뭐하지만 남은 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죽기 전까지 간병해주면 이 집이랑 모든 재산 다 너한테 주마. 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무튼 그이한테 말하고 내려갈게요. 몸조리하고 계시고요. 저에게 들려온 소식은 느닷없는 시어머니의 암투병 소식이었어요. 길어봤자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며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단번에 그걸 의심할 사람은 없지 않나요? 그래서 남편과 딸아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는 급한 대로 짐을 꾸려 시어머니에게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내려가기에 앞서 수험생 신분인 딸을 위해 먹을 것, 건강식 등 이것저것 준비해 놓느라 며칠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계속 드는 겁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자리 잡고 저희도 형편이 많이 나아져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닥친 상황에 정신이 없기도 하고 도대체 제 인생에 왜 이런 먹구름이 들이오나 싶었죠. 무거운 마음으로 시댁에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아직 안 내려가셨죠?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절대. 응? 동서 웬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잠은 안 자고. 아니, 며칠 전에 그이한테 들었는데 은진이랑 아주버님 내버려 두고 시댁에 내려가신다면서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기가 찼는데요.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그랬어. 암이라고 하시는데. 일단 내려가서 상황 파악을 좀 해보려고. 아니, 형님, 그냥 가지 마세요. 어머니 생쇼 하시는 거라고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생쇼 하시는 거라니? 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랑 싸운 거 기억하세요? 10년도 더 된 일인데 그때 온갖 핑계 다 대면서 자기 데리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모시고 살면 재산 다 물려준다고 하면서. 아, 그래서 싸운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어머니 아픈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모르는 뭔가라도 있어? 형님, 사실 제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저번 달에 저한테 전화 오셔서 한참을 우시길래 왜 그러냐 물었더니
형님한테 한 것처럼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길래 저는 그게 너무 수상해서 뒷조사를 좀 했거든요. 병원 어디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어머, 설마 거짓말하신 거야?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무튼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어머니 상태 좀 알아보려고 병원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수소문했는데 글쎄 어머니가 병원 다닌 기록도 없고 뭣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대뜸 욕하시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정말? 어머니가 그러셨단 말이야? 네. 형님이 내려가신다는 소리 듣고 제가 설마 하는 마음에 알아봤는데 어머니 암 아니에요. 이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어머니 아무래도 생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다닌다는 그 병원 제가 뒷조사했는데 어머님 다닌 흔적도 없고 그냥 소화불량이라고요. 허, 동서 그게 정말이야? 증거 있어? 그럼요. 제가 지금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아무튼 형님 내려가지 마세요. 제가 왜 어머니 손절하는지 아시겠죠? 일단 알았어. 연락 줘서 고마워, 동서. 동서에게 건네받은 증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니신다는 병원의 진료 기록인데 정말 암은 아니었어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더군요. 아, 시어머니한테 당할 뻔했구나 하는걸요?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아이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괜히 부스럼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 큰 소리 나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댁에 내려오지 않자 시어머니는 언제 내려올 거냐며 몇 차례나 연락을 해대셨어요. 참고 있던 화가 올라왔고 결국 그동안 묵혀있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버렸습니다. 얘, 온다고 한 게 언젠데 아직도 안 내려오니? 이러다 나 죽게 만들 셈이야? 어머니, 제가 일이 생겨서 늦었네요. 근데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잘 챙겨 먹긴. 넌 암 환자가 혼자 독수공방하는데 잘 먹고 잘 지낼 리가 있겠니? 빨리 내려와서 내 수발이나 들어라. 근데 암 환자치고는 상당히 기운 넘쳐 보이시네요? 그럼 내가 죽을 상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냐? 요즘엔 웃음 치료라고 자꾸 웃으면 호르몬인지가 분비돼서 치료가 가능하다더구나. 넌 젊은 애가 그런 것도 모르냐? 웃기지도 않네요. 어머니 거짓말 그만하세요. 저 어머니 암 아닌 거 다 알거든요? 뭐? 내가 암이 아니라고? 너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여? 이게 시어머니를 도대체 뭘로 아는 거야? 너 정신 나갔니? 동서한테 다 들었어요. 한 달 전에 동서한테도 이러셨다면서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런 문제로 싸우셨고요. 물려줄 재산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돈으로 자식 휘두르려고 하시면 안 되죠. 뭐? 너 당장 내려와.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나 암이라니까? 정신 나간 년.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것 같아? 뭐? 너 지금 나한테 욕한 거니? 어머니 같은 분들은 욕 들어도 싸요.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식들 등쳐먹고 사시려는 거 이제 그만 멈추세요. 지난 10수년 동안 어머니 수발 다 들었잖아요. 혼자 못 걸어 다니세요? 밥 못해 드시냐고요. 너 어쩜 이럴 수 있니? 너는 작은 애랑 다를 줄 알았다. 너처럼 착한 애가 왜 이렇게 됐니? 착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도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던 거거든요.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요.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너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 재산 너 안 줄 거다. 그딴 돈 필요 없어요. 사회에 기부하시든 혼자 쓰시 알아서 하세요. 이 사실은 그이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이만 끊습니다. 야, 야.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와 정이란 정은 다 줘버린 제 자신이 참 한심스럽더군요. 그동안 겪은 모진 세월이 야속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너무나도 복잡했습니다. 한바탕 시어머니에게 쏟아내고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옷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몇 시간 뒤 새벽녘이 되어서야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앞으로 시댁에 가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더군요. 아마 시어머니와 한바탕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저는 그 뒤로 시어머니와 모든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물론 시동생 부부도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요.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하시긴 하지만 저희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종 딸아이가 저희들의 근황을 전하는 것 같긴 하지만 굳이 말리진 않고 있어요. 딸을 통해 듣기로는 자식들 덕 좀 보려고 돈으로 휘어잡으시려다 막상 외톨이가 되니 많은 후회를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저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신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딸아이는 좋은 성적을 얻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새로 사업을 시작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 남편도 승진하면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죠. 저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이버 대학을 수료했고 요양보호사, 산후도우미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등을 취득해 현재는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할 일 하며 하고 싶은 거 하고 원하는 거 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혼자 지내고 계시고요. 이제는 서로 풀고 왕래를 하며 지낼까도 싶지만 당분간은 그러지 않으려고요. 십수년의 세월이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에 그저 제 마음이 무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엇이든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듯이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처럼 자식 가지고 흥정하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공감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준아, 너 또 방에 틀어박혀 있니? 집안일도 좀 하고 그래. 뭐야, 지금 일하는 중인데. 일은 무슨, 또 게임이나 하고 있겠지. 이제 슬슬 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잖아. 원래라면 네가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야. 말했잖아,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게임하는 게 일이야? 엄마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야. 게임과 관련된 일도 있다고 전에 한번 설명해 줬잖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일이라고 할 수 없어. 이해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좀 냅둬. 그리고 집안일 얘기할 거면 채아한테도 하든가. 왜 나한테만 그래? 채아가 집안일을 얼마나 잘 도와주는데. 엄마가 일에 있을 때 밥도 해놓고 빨래랑 청소도 다 해놓는다고. 이렇게 잘하는 딸한테 내가 뭘 더 바라겠니? 아, 그래?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놓는 사람이 나라고 말해봐야 안 믿을 거잖아. 어머, 동생이 해놓은 걸 왜 네가 했다 그러니? 그러고도 오빠가 맞아? 그럼 채아한테는 일하라는 소리를 왜 안 하는 건데? 걔도 이제 벌써 28살이잖아. 이대로 쭉 백수로만 살다간 큰일 날걸? 채아는 자기가 가사도우미라고 말하던데? 그건 그냥 일하기 싫다는 어줍잖은 핑계잖아. 실제 가사도우미들한테 신뢰 아니야? 적당히 해. 너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 주제. 네 얘기만 쏙 빼놓고 남 운운하지 마. 채아는 그나마 집안일이라도 하니까 괜찮아. 신부 수업 같은 거지 뭐. 채아처럼 예쁘고 조신한 여자애는 시집만 잘 가도 그만이야. 일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셔? 아니 그보다 너는 네 앞가림부터 좀 해. 나이도 30이 넘었는데 집에만 틀어박혀서 뭐 하는 거니? 그러다가 결혼도 못한다. 일 잘하고 있다고 몇 번을 말해. 돈도 나름 잘 벌고 여자친구도 있어. 없는 말 지어내지 말고. 봐, 안 믿잖아. 너 자꾸 그럴 거면 그냥 집 나가서 혼자 살아. 헐, 내가 나가도 상관없겠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돈도 안 벌고 집안일도 똑바로 못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대체 뭐가 있는데? 엄마야말로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모른다. 그래 너는 네가 잘난 줄 알지? 너야말로 좀 후회도 해보고 그래야 돼. 아빠가 너무 오냐오냐한 게 잘못이긴 했겠지만 이 기회에 한번 겪어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너도 한번 맛을 봐야 알지. 1시간 후. 오빠, 뭔데? 할 말이 있으면 내 방으로 와서 하면 되잖아. 엄마도 그렇고 집에 같이 있으면서 귀찮게 왜 일일이 카톡으로 말하는 거야? 오빠 방에서 썩은 내 날까봐 못 가는 거지. 매일 청소하거든? 적어도 네 방보다는 훨씬 깨끗하겠구만. 아, 됐고. 아까 엄마랑 카톡할 때 쓸데없는 말 안 했지? 쓸데없는 말? 집안일은 내가 하고 있다고 말해달라고 했잖아. 그거 엄마한테 찌르거나 한 거 아니지? 말해봐야 믿지도 않아. 그래? 그럼 됐어. 이제 됐지? 나 일하는 중이야. 또 게임하면서 일한다고 뻥치네. 그따구로 사니까 엄마한테 혼나지. 남 얘기하기 전에 자신부터 좀 돌아봐, 제발. 그게 무슨 말이래? 모르겠으면 생각을 좀 해. 지가 잘난 줄 아나 봐. 아, 맞다. 나 이번 주말에 선보기로 했어. 헐, 진짜로? 남자가 은행 다닌대. 사진 봤는데 엄청 잘생겼더라. 근데 그 사람이 조신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대. 완전 나잖아 그거. 집안일은 다 나한테 떠넘기기만 하고 하다못해 청소 한번 해본 적이 없으면서 무슨? 그거야 항상 그랬던 오빠가 하면 그만이잖아. 뭐래? 결혼하게 되면 여기 근처에 신혼집 차릴 거니까 남편 일 나가면 오빠가 와서 집안일 좀 해줘. 너 지금 뭐라는 거냐? 어차피 오빠는 결혼 못할 텐데 그냥 동생이나 도와주면서 살라고. 나 여자친구 있다고 몇 번을 말하냐. 뭐야? 아직도 망상에 빠져 있는 거야?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야.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믿어줄 것 같아? 진짜 망상하는 것만큼은 따라올 사람이 없겠다. 그래. 여튼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세상 일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갈 것 같냐? 당연하지. 앞으로도 집안일 잘 부탁해. 3달 후. 현준아, 이거 보면 연락 좀 줘. 뭔데? 너 지금 어디 사니? 왜? 엄마한테 주소 정도는 알려줘야지. 알려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기 현준아. 뭔데? 혹시 엄마 계좌에 매달 80만 원씩 보냈었니? 그걸 이제 알았어? 실은 통장 정리를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 입출금 내역을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아, 그래? 하긴 ATM으로 뽑아봐야 잔고 정도밖에 안 나오긴 하겠네. 네가 집을 나간 후로 생활비가 너무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싶어서 통장 정리를 해본 거야. 그러다 내가 입금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는 건가 보네. 근데 지금까지 몰랐다는 게 참 웃긴다. 채아가 하도 집안일을 야무지게 잘하니까 알아서 잘 조절해주고 있는 줄 알았거든. 언제부터 돈을 보내주고 있었던 거야? 한 5년은 더 됐을걸? 그렇게 오래됐니? 그보다 더 전에는 나도 직장이 없었으니까 좀 더 적게 보내긴 했지만 그때는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었거든. 시나리오? 그래서 지금은 게임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고 있어. 그럼 게임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이 사실이었나 보네? 그렇다니까. 근데 예전부터 계속 말했었잖아. 엄마나 채아나 무슨 망상병 환자 취급하면서 무시하긴 했지만 이래봬도 시나리오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는 벌고 있다고. 그랬구나. 그리고 전에 채아 선봤었잖니. 조신하고 가정적인 부분을 어필해서 그 남자랑 사귀기 시작했는데 할 줄 아는 집안일이 하나도 없어서 차였나 보지? 그래, 맞아. 그래서 채아가 다 털어놓더라. 집안일도 원래 네가 다 해왔던 거라고. 내가 말했지. 현준아, 집으로 다시 오지 않을래? 왜? 집 꼬라지가 장난이 아니야. 아, 그래? 하긴 엄마도 원래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아빠한테 다 떠넘기기만 했잖아. 현준아,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쭉 내가 집안일을 해왔다는 것도 모르고 채아가 하는 거짓말만 믿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지 뭐. 그래도 엄마가 일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채아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만든 요리를 채아가 그냥 데워서
접시 위에 담았을 뿐이야. 그럼 아침은 토스트기에 빵 굽고 우유 따르는 것 정도는 채아도 당연히 하지. 계란 후라이랑 샐러드는 내가 전날에 미리 만들어둔 거고, 그냥 채아는 일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집안일이라도 잘하고 있는 척을 했던 것뿐이야. 그랬던 거구나. 난 그런 집안 상황이 걱정돼서 일부러 본가에서 지냈던 건데 나를 내보낸 건 엄마야. 현준아, 안 가. 왜? 여자친구랑 동거하는 중이거든. 뭐야?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진짜였어? 진짜 몇 번을 말하냐고. 그럼 여자친구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도 돼. 싫어. 왜? 내 여자친구한테 집안일 떠밀고 나 몰라라 할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설마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러겠니? 말해두는데 내 여자친구는 민영이야. 민영이라면 걔 말하는 거야? 채아 고등학교 동창? 맞아. 그래?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됐네. 민영이는 채아 절친이잖아. 아, 채아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털어놓은 게 없나 봐? 왜? 뭔데? 학교 다닐 때 채아가 항상 숙제를 민영이한테 시켜서 지가 한 것처럼 하고 다녔어. 뭐? 그리고 당시에 민영이가 사귀던 남자친구도 채아가 빼앗은 적도 있고. 빼앗아? 그리고 이건 증거가 없어서 그냥 후지부지 넘어가긴 했지만 시험 볼 때마다 컨닝했었고, 교사를 몸으로 유혹해서 시험 문제를 빼냈다는 소문도 있더만. 아니, 우리 채아가 그런 짓을 했다고? 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채아는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는 애였다는 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지. 민영이나 나나 채아한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그때 내가 집을 나간 건 이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게 다 뭐야? 하여간 내가 집에 돌아갈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현준아, 엄마나 채아나 자기 할 말만 하고 내 말은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고 다들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사는 주제에 내가 매달 돈을 보냈다는 사실조차 몰랐잖아. 현준아, 그건 나를 이해해주는 건 아빠뿐이었어.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어. 이쯤 하면 됐잖아.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현준아, 그럼 하다못해 지금 살고 있는 주소만이라도 알려줘. 싫어. 그럼 매달 80만 원씩 보내던 것만이라도 계속 줘.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 내야 돼서 안 돼. 그리고 엄마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태지 않아도 큰 문제 없지 않아? 실은 엄마 일 그만뒀어. 에? 그만뒀다고? 그래서 부장님 와이프한테 위자료를 청구당했거든. 뭐 위자료라니, 설마 외도했어? 아, 그게 와, 우리 집안 여자들은 왜 하나같이 이 모양이야? 안 되겠다. 그냥 아예 연을 끊고 살던가 해야지. 아니, 현준아! 아, 맞다. 아빠 영정사진 내가 가져왔다. 영정사진을? 역시 몰랐나 보네. 집을 나온 지 3달이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다 싶었더니만.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한 남편 영정사진이 사라졌다는 것도 모르고 사네. 아니, 그래, 영 끊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럼 안녕. 그 후에 채아가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제게 카톡으로 장문의 욕설을 퍼부었는데 말의 내용이 너무 자기 멋대로인데다가 횡설수설하고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 후에 아예 핸드폰 번호랑 카톡 아이디도 바꿔버리고 지금은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민영이는 본가랑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 주소는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아빠 쪽 친척들과 민영이의 부모님께만 알려놨으니 엄마와 채아가 갑자기 찾아올 걱정도 없습니다. 제 친구에게 들은 말로는 후에 본가는 경매에 넘어갔고 엄마랑 채아는 근처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후줄근한 옷을 입고 예전에 살던 본가 앞을 지나가는 둘의 모습이 이웃 사람들의 눈에 한 번씩 목격된다고 합니다. 지혜 엄마, 지혜 대학 어디 갈지 정했대? 안녕 민서 엄마. 원서 넣었대. 어디 간대? 저번이랑 똑같아. 요리 전문대 가고 싶대. 허, 정말? 내가 그렇게 4년제 보내라니까. 그래도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나는 그거면 됐다고 봐. 아니. 근데 요새 전문대 나와봐야 쓸모도 없다니까. 민서는 대학 간다고 그랬나?
당연하지. 우리 딸은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지. 인생 편하게 살게 하려면 대학교는 보내줘야 하니까. 그래, 본인이 원하면 된 거지. 지혜는 어릴 적부터 꿔왔던 꿈을 이루기 위해 요리 전문대를 고른 거야. 졸업하고 자기 뜻대로 일할 수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어. 그래도 역시 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편하게 할 거 아니야. 좋은 대학을 갈 기회를 벌써부터 포기하는 지혜가 도통 이해가 가질 않네. 그러고 보니까 민서는 어느 대학 쓴다고 그랬지? 당연히 A대지. 그렇구나. 명문대 가고 싶은가 보네. 하긴 지혜 성적으로는 A대는 못 가겠구나. 민서는 똑똑하잖아. 뭐 그렇지. 아무래도 선택지가 전문대밖에 없는 지혜와는 완전히 다르긴 하지. 뭐 우리 지혜도 본인이 좋아서 고른 길이니까. 그래. 근데 예준이는 어디 가는지 혹시 알아? 예준이? 민서가 궁금해하더라고. 궁금하면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아? 글쎄 물어봤는데 알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야. 지혜 엄마, 뭐 아는 거 있으면 알려줘. 그래도 남의 집 얘기라서 내가 말해주기가 좀 그래. 말 못하는 거 보니까 A대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서랑 지혜 둘 다 예준이를 좋아하잖아. 그래? 왜 모른 척을 하고 그래? 속이 훤히 다 보이는구만. 속이 보인다고? 예준이랑 지혜가 친하니까 마음 났어? 나한테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건 예준이도 민서랑 같은 대학을 간다는 뜻이지 뭐겠어. 아니, 그니까 남의 집 정보를 함부로 막 알려줄 수는 없잖아. 그래도 뭐 A대임은 틀림없겠지. 예준이 같은 애가 아니면 누가 A대에 어울리겠어? 진학은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로 정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어머, 기분 나빠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지혜가 시작도 전에 패배한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응원해 줄게. 대학 수험 합격 발표 후 지혜 엄마, 민서 A대 붙었어. 축하해. 이제 좀 안심되겠네? 그러게. 그래서 지혜는 어느 대학교야? 아, 지혜는 4년제가 아니라. 아, 맞다. 미안. 그랬었지. 지혜는 전문대 간댔지 참. 괜히 물어봐서 미안해. 나는 부모로서 그래도 4년제를 보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깜빡하고 물어봤네. 지혜는 본인의 의지로 전문대 가는 거야. 하긴 성적이 안 되면 선택지는 그 정도밖에 없겠지. 민서가 잘 돼서 되게 미안하다 야. 지혜 같은 패배자 인생이 참 딱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 정도밖에 못 가르친 지혜 엄마 책임이니까 앞으로 험난하지만 힘내길 바래. 그래. 맞다. 고등학교 졸업식 끝나면 우리는 가족끼리 오키나와에 놀러 가기로 했어. 민서 졸업이랑 대학 합격 기념으로 여행 가려고. 대학 입학 직전까지 쭉 거기에 머무를 거야. 그래, 좋겠네. 자기네는 어디 놀러 가? 딱히 예정 없어. 그래? 봄부터 지혜 자취할 거라서 준비하느라 바쁘거든. 어머, 학교가 많이 멀어? 여기서 편도로 3시간 거리에 있어. 어머머, 집 근처에 갈 수 있는 전문대도 없을 정도로 성적이 안 되는구나. 지혜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학교가 집 근처에 없었을 뿐이야. 그래, 그런 셈 치지 뭐.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켰다는 건 인정하기 싫을 테니까. 부모로서는 참 안타깝지. 그래도 너무 자신을 탓하지는 마. 그러고 보니 예준이는 A대 붙었나? 응? 분명 붙었겠지 뭐. 민서가 그러던데 예준이가 경제학과 넣는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다고? 같은 대학에 같은 학과 가겠다고 막 그랬었거든. 둘이서 같이 캠퍼스 라이프도 즐기고 참 좋겠다. 그치? 글쎄.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리 이제 합격 기념으로 외식하러 나갈 거야. 안녕. 2월 졸업식 후. 지혜 엄마, 우리 이제 여행 출발한다. 거의 대학 입학 직전까지 놀다 올 예정이야. 잘 다녀와. 기념 선물 아무거나 사다 줘도 상관없지? 이쪽은 신경 쓰지 말고 잘 놀다 와. 참 쌀쌀 맞긴. 내심 부러워하는 거 다 알아. 그럼 다녀올게. 2월 하순. 지혜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민서 엄마? 여행 중이었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니? 예준이가 A대 경제학과가 아니라니 어떻게 된 거냐고.
아까 민서가 예준이한테 연락했더니 다른 대학이라고 그러더만.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거? 뭐야, 설마 지혜 엄마 알고 있었어? 뭐 그렇긴 하지. 너무하잖아. 저번에 지혜 엄마가 예준이 A대 간다고 하길래 철석같이 믿고 민서한테 말했단 말이야. 결국 나한테 거짓말쟁이네 뭐네 하면서 민서랑 싸웠잖아. 나 예준이가 어디 간다고 말한 적 없는데? 말했잖아. 내가 남의 집 얘기라서 내가 말해주기가 좀 그래 라고 말했더니 민서 엄마가 숨기는 거 보니까 A대네 하면서 멋대로 생각하고 믿은 거잖아.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야?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민서한테 말한 건 민서 엄마지 내가 아니잖아. 책임 전가하지 마. 뭐? 확실한 정보를 전해주지 않은 자기 탓이지. 아, 근데 있잖아 민서 엄마. 뭐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늦었어. 실은 지금 예준이도 같이 있거든? 뭐? 무슨 말이야? 오늘 아침부터 지혜 이사 가는 거 도와주고 있어.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예준이는 민서 남자친구가 되려란 말이야. 민서는 쏙 빼놓고 둘이 더 친해지겠다고 그런 수 쓰는 거 진짜 치사하다. 민서가 불쌍하지도 않아? 얘기 좀 끝까지 들어줄래? 어디 수준도 안 되는 집안이 감히 이래라 저래라야? 들어봐. 민서에 대한 중요한 얘기니까. 뭔데? 지금 아직 여행 중이라고 그랬지? 응, 맞아. 대학 등록은 다 끝내고 간 거 맞아? 응? 뭐야? 엄청 분위기 잡길래 난 또 뭔가 했네. 이러니까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야. 돌아가자마자 할 거야. 그니까 아직 안 했다는 거네? 설마 지금 나한테 뭐 지적하려는 거야? 미쳤나 봐. 감히 지금 누구를 나무라는 거야? 왜 저런데? 민서 거기 있어? 응, 같이 있지. 민서 지금 괜찮아? 뭐가? 진정하고 들어. 말이나 해 빨리. A대 입학 등록 기간은 이미 끝났어. 뭐? 예준이가 아까 민서랑 연락하면서 이상하다 싶었다는데 마감일을 민서한테 말해줬더니 그 후로 답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민서 괜찮은 거 맞아? 어? 아니 잠깐만. 이런 건 그냥 2월 중에 하면 그만 아니야? 입학 등록에 관한 서류 안 읽었어? 어? 잠깐만. 뭐야? 그럼 설마 민서 이제 A대 못 간단 말이야? 얼른 대학 측에 연락해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지혜 엄마, 부탁 좀 하자. 지금 얼른 민서 입학 등록 좀 해줘. 어? 내가? 오늘은 돌아가는 비행기도 없을 텐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제발. 아니, 나한테 부탁을 해봐야 등록할 때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랑 뭐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아? 뭐? 민서랑 아무 관련도 없는 나한테 부탁해도 한계가 있지.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사정이 딱하긴 한데 어쩔 수가 있나. 안 돼! 하여튼 얼른 전화해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해결돼? 그건 대학 측이 어떻게 해줄지에 따라 다를 테니 나야 모르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도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말도 안 돼! 그 후 민서 엄마는 일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꽤 가까워서 어쩔 수 없이 자주 마주칠 일이 생기는데 저와는 얼굴을 마주하기 싫은 건지 어색해하며 휙 도망가 버리곤 합니다. 민서는 결국 대학에 입학하지 못해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예준이한테도 제대로 차여버리는 바람에 다시 대학에 도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쭉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요리 전문대에 들어간 제 딸은 2년 후에 무사히 졸업했고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꿈이었던 요리사로서의 길을 걸으며 매일 활기차게 잘 살고 있습니다.